자, 반갑습니다. 배동찬 교수의 맛있는 돈 이야기의 배동찬입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소상공인 대출 금리가 무려 1.5%라고 합니다. 금리가 1.5%라. 그것도 대출 금리가 1.5다. 굉장히 싸죠. 이런 금리는 정말 꼭 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요. 정부가 이처럼 싼 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데 어떻게 보면 못 받을 이유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 돈을 대출받아서 또 사업 목적이든 또 급한 자금이든 잘 사용을 하신다면 지금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또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따라서 오늘은 소상공인 초저금리 대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출이라고 하면 어때요, 여러분? 대출이란 단어 자체가 우리들 입장에서는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부분은 뭐냐라고 한다면 이 세상에서 돈 번 사람들, 사업이 됐든 장사가 됐든 투자가 됐든 대부분의 경우가 자기 돈 100%로 투자를 해서 돈 번 사람은 많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즉, 은행 이자는 부담은 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은행 이자보다 더 확실한 수입이 보장되는 것이 있다면 기꺼이 대출을 받아서 사업을 했다는 얘기죠. 투자를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부자들 같은 경우 또 기업 같은 경우에는 과거보다 지금 더 큰 부자, 더 큰 회사로 이렇게 성장시켰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즉, 부자들과 기업들은요, 대출이나 부채라는 것을 나쁘게만 생각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수익 극대화의 도구로 생각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보통 사람들인 우리들은요, 대출이나 부채라는 단어, 이런 단어가 나오면 일단은 겁부터 나요. 어떻게 보면 두려운 거죠. 하지만 분명한 거는 적절하게 대출을 잘 이용한다면 이것 또한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행위다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러한 대출, 즉 부채를 놓고 보더라도 저 개인적으로 생각한다면 좋은 부채가 있고 나쁜 부채가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말씀드리는 좋은 부채라는 것은 저금리 대출, 금리가 싸요. 1.5%다. 금리가 얼마나 쌉니까? 일단은 기분이 좋아지지 않나요? 생각만 해도 행복한 거죠. 또한 수익성 좋은 투자를 해야 되는데 돈이 부족해. 그럴 경우에 내가 대출을 받는 거. 이거는 내가 소비를 하기 위해서, 낭비를 하기 위해서, 사치를 하기 위해서 대출 받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새로운 돈을 생산하기 위해서 돈을 빌리는 거예요. 수익성 좋은 투자를 하기 위해서 돈을 빌리는 거니까 좋은 부채라고도 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안전자산의 기반으로 한 대출, 즉 내가 지금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또 다른 아파트를 사기 위해서 내가 대출을 받았다. 어느 정도는 좀 괜찮은 거 아닙니까? 그동안 아파트를 사두면 싫든 좋든 여러분이 또 부정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오르긴 올랐지 않습니까? 그렇지가 않나요? 따라서 내가 아파트라는 안전자산에 기반을 해서 내 아파트를 담보로 해서 또 다른 아파트를 사기 위해서 대출을 받았다. 요건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하지만은 좀 불안한 부동산, 즉 테마 상가가 됐든 도시형 생활주택이 됐든 요런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또 다시 오피스텔을 사겠다, 도시형 생활주택을 사겠다, 테마 상가를 사기 위해서 기획부동산의 땅을 사기 위해서 대출을 받았다. 요거는 좋은 부채라고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안전자산에 기반된 대출, 요런 게 좋은 부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에 반해서 나쁜 부채라는 것도 있겠죠. 고금리 대출, 이자가 20%야. 생각만 해도 여러분 부담되지 않나요? 과도한 대출, 내가 갚을 수 있는 능력을 초과한 대출. 내가 한 달에 300만 원 버는데 은행 이자로 300만 원 나가고 사금융, 사채 이자로 200만 원 나간다. 어떻게 살아요? 살기 힘들죠. 나쁜 부채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위험성 높은 대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는데 위험성 높은 부동산이나 위험성이 높은 주식에 투자를 한다. 이런 경우에는
나쁜 부채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따라서 대출이나 부채가 무조건 나쁘다고 표현하는 것보다는요, 사용 목적과 내가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서 이 부채, 이 대출이라는 게 오히려 나에게 맛있는 꿀이 될 수도 있다는 거고, 나를 죽이는 독약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아무튼 정부는 요번 전 세계적인 질병으로 인하여 소상공인들이 겪고 있는 그 고통과 위험과 아픔에 대해서 정부 차원에서 도움을 주기 위해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에게 경영안전자금을 지원을 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핵심은 대출금리가 1.5%로 아주 저렴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가장 쉽게 가장 빨리 지원을 받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자면요. 소상공인 1.5%의 초저금리 긴급 경영자금 대출 4월 1일부터죠. 시중은행과 기업은행,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할 수가 있고요. 금액으로 놓고 본다면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까지고요. 최대 1억 원까지 대출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가장 쉽게 가장 빨리 대출을 받는 방법으로 본다면 첫 번째, 본인의 신용등급을 확인하셔야 되겠죠. 본인의 나의 신용등급, 이걸 반드시 확인하셔야 돼요. 그러면 온라인으로 확인하는 방법은 나이스 지킴이가 있는데요. 여기 들어가셔가지고 공인인증서가 있으면 넉 달에 한 번은 무료로 확인이 가능하다는 얘기고요. 만약에 나는 인터넷을 못한다, 그럴 경우에는 전국에 있는 소상공인 지원센터에 방문하셔가지고 직접 확인을 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온라인으로 나이스 지킴이에 들어가서 확인하는 방법은요. 먼저 네이버로 들어가셔가지고 나이스 지킴이라고 써야 되겠죠. 그래요. 그러면 요 밑에 보시면 나이스 평가 정보라고 보이죠? 이 부분을 클릭을 하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나이스 지킴이 홈페이지가 나오거든요. 먼저 회원으로 가입을 하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회원 가입하신 후 로그인을 하시면 여기 우측 빨간색 동그라미 부분을 클릭하시면 돼요. 이 부분을 클릭을 하시면요.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좌측 하단에 있는 빨간색 동그라미를 확인하세요. 그거 보시면 체험하기라고 나오죠. 이 체험하기를 클릭하시면 전국민 무료 신용조회가 나오죠. 회원용이 있고 비회원용이 있죠. 따라서 여러분들이 회원으로 가입하셨다면 회원용으로 클릭을 하시면 되죠. 이러한 화면을 자세히 보시면 신용개설 정보, 채무 불이행 정보, 단기 연체 내역, 공공정보, 그리고 신용평점 및 등급이라고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상과 같이 인터넷을 통해서 본인의 신용등급을 알 수 있다는 거고요. 본인의 신용등급을 확인한 결과 본인의 신용등급이 1등급에서 3등급이다 라고 한다면 시중은행에 2차 보존 대출을 하시면 돼요. 4월 1일부터 하실 수가 있고요. 본인의 신용이 1등급에서 6등급이다 라고 한다면 기업은행에 있는 초저금리 대출을 이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소액 대출 같은 경우에는 3천만 원 이하까지 가능하고요. 시행 시기는 4월 1일부터 그리고 신용등급 4등급 이하는요. 소상공인 진흥공단에 직접 가셔가지고 1,000만 원 이상 직접 대출을 하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를 도표로 우리가 한번 확인 한번 해드리면요. 본인의 신용등급이 이제 1등급 내지 3등급이다 할 경우에는 시중은행에 있는 2차 보존 대출을 받으시면 될 것 같고요. 금리는 1.5%, 보증수수료는 없고요. 한도는 3천만 원까지, 대출 기간은 1년이라는 거고요. 본인의 신용등급이 4 내지 6등급이라고 한다면 기업은행의 초저금리 대출을 이용할 수 있겠고요. 금리는 1.5%, 보증수수료는 0.5%, 한도는 3천만 원에서 1억 원 한도고요. 대출 기간은 1년이고요. 연장 시에는 최장 8년이고요. 초저금리 적용 기간은 3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본인의 신용등급이 만약에 낮다, 저신용일 경우에는 소상공인 진흥기금 경영안전자금으로 금리는 1.5%, 보증수수료는 0.8%, 한도는 2천만 원 내지 1,000만 원 해서 대출 기간은 2년 거치로 5년, 초저금리 적용 기간은 5년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대출 기간이 또 중요하겠죠.
좌측 하단에 빨간색 네모칸을 보시면요. 만약에 뭐 신용도가 좀 높으신 분들 입장이라면 한도가 3천만 원이지 않습니까? 대출 기간이 1년이죠. 요게 중요한 거예요. 대출 기간이 1년이라는 거는 저금리를 이용하는 기간이 매우 짧다는 거 아닙니까? 따라서 이왕이면요. 기업은행에 가셔가지고 보증수수료 0.5%, 예를 들어서 3천만 원을 빌린다면 보증수수료가 뭐 15만 원이겠죠? 그래서 15만 원을 부담하고 3년 동안 이렇게 대출을 받는 게 좀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기타 사항으로 본다면 여러분 반드시 뭐 이런 기관에 가실 때 반드시 신분증 꼭 지참하셔야 되겠죠. 만약에 신분증을 놓고 왔다 그러면 또다시 2시간 내지 3시간을 또 기다리셔야 돼요. 아니면 내일 하셔야 되겠죠. 아무튼 신분증을 꼭 지참하시고요. 사업자 등록 증명서, 임대차 계약서, 통장 사본 요 3가지 서류를 꼭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기타 상시 근로자, 매출 및 납세 증빙 등은 소상공인 진흥공단에서 행정망을 통해서 확인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요. 먼저 대출 목적을 확실하게 잡아라 라고, 그래서 긴급 자금으로 사용할 것인지 또 좋은 대출로 내가 만들 것인지 여러분이 한번 생각 한번 해보시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들의 신용 등급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된다는 얘기고, 세 번째는 어디에서 대출을 받을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고 가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신용 1등급이신 분이 소상공인 진흥공단에 가시면 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또 신용 등급이 8등급이신 분이 기업은행에 가셔가지고 소상공인 뭐 대출 받으러 왔다라고 하면 요것 또한 말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이러한 큰 맥락을 알고 이제 움직이셔야 된다는 얘기죠. 또한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실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은 뭐냐고 한다면 제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좋은 부채라는 게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저금리, 금리가 낮아야 되죠. 또 수익성 좋은 투자를 위해서 대출을 하는 거고 안전자산에 기반한 대출을 이러한 대출이 좋은 부채라고 했죠. 하지만 지금은요. 긴급 사항이에요. 위기 사항이지 않습니까? 따라서 정부의 정책 자금을 이용해서 뭐 투자를 하겠다. 뭐 주식이 많이 떨어지니까 주식으로 투자하겠다. 부동산의 가격이 떨어지니까 부동산에 투자하겠다. 이런 생각을 좀 자제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바닥이 어디가 바닥인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러한 정책 자금은 반드시 소상공인을 위한 긴급 사업 유지 자금이고요. 긴급 생활 유지 자금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내가 현재 고금리 이자를 부담하고 있다면 이러한 부담을 좀 덜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러한 정책 자금이에요. 어떻게 보면 투자를 하기 위해서 쓰는 자금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진짜 어렵고 진짜 힘들고 숨이 막힐 것 같은 이런 환경을 좀 이겨내라고 주는 그러한 정책 자금이란 거죠. 이러한 돈은 반드시 좋은 부채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사용을 잘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참 힘든 시기죠? 누구나 다 힘들고 누구나 다 어려운 시기인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 함께 다 같이 이러한 시기를 슬기롭게 또 지혜롭게 잘 이겨내 봅시다. 이상까지 배종찬 교수의 맛있는 도움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